노터치 세차장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서 시공도 접목해보고 기능도 접목해보고 또 운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왜 폐수 처리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구독, 좋아요 영상 끝에 배치가 될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먼저 노터치 세차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시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계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요, 사실상 폐수처리, 땅 속에 들어가는 폐수처리 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들은 운영하다가 에러나 문제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도 쉽고 고치기도 쉽고 뜯어서 교체하기도 수월해요. 왜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땅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라 폐수처리 시설은 까다로운 거예요. 그 어떤 대처가 까다롭다라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증상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눈 감고, 예를 들어서 장인들이 그렇잖아요. 눈 감고 소리만 듣고서 고장을 찾아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무 뿌리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땅 속에 들어있는 나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죠. 이것도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땅 속에 뭐가 있냐면 한 40-50톤의 폐수 처리 시설이 땅 속에 묻혀지죠. 그 폐수 처리 시설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영역도 커요. 6m, 한 8m, 깊이는 한 3m. 그 속에 각 회사들마다 기법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구간을 나누고 그 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또 거기서 어느 타이밍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 어느 타이밍에 물을 뽑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킨 거잖아요. 사실상 땅 속에 있는 기계 장치라고 보는 게 맞죠. 올바르게 작동을 해야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처럼 그 땅 속이 튼튼해야 우리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정말 고생이 프로는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못되면 이빨도, 잇몸이 흔들리면 이빨이 빠지듯이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폐수 처리 땅 속이 흔들리면 하여튼 그 여파로 인해서 땅 위에 있는 기계들의 안 좋은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어떤 매장보다는 우리 매장이 고장률이 높아, 또는 어떤 매장보다 우리 매장이 하자율이 높아,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기인하는 영역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땅 속에서 에어관이 나와야지,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지 폐수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에어관이 기계실로 어떠한 최대한 짧은 거리로 쭉 뻗어서 배관이 설비가 됐어, 이렇게 됐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데는 약간은 잘 모르니까 좀 돌아서 에어 배관이 폐수 처리 시설의 탱크 속으로 설치가 됐어. 파이프 하나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도 바람도 다 통해. 하지만 이 바람이 길게 돌아서 꼽힌 거하고 직선으로 꼽힌 거하고는 10년을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압력 차이가 나거든요. 공기를 불어주는 압력 차이. 그러면 돌아 들어가는 공기 압력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양도 떨어질 거고, 또 혹시 문제가 생길 구간도 길어지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게 10년 동안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 들어간 배관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매장하고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최단 거리로 꼽힌 매장하고는 매번 폐수 처리 효율이 매달 누적되면서 효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폐수 처리 기계는 더 많이 돌아야 되고, 10년 동안 매일매일 더 많이 돌아야 되고, 를 정화하는 폐수 처리 약품이 한 6만원,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매달 요만큼씩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비단 공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폐수 처리 탱크 안에 슬러지가 어떻게 차게끔 구조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 전기를 모터를 넣어서 한 번 더 뒤집어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폐수 처리 기계가 덜 작동해도 되게끔, 또는 폐수 처리 약품이 덜 들어가도 되게끔, 이런 효율의 차이가 일단 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가 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좀 여기는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건물이나
그 다음에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또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왜 땅속이 중요하냐면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가정을 해봐요.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그 세차장에, 노터리 세차장에 와서 물을 떠가 갖고 탁도나 그 ABS 이런 화학물질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인 같은 거 검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을 떠가서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불합격 판정 받잖아요. 그럼 벌금이 400만 원인가? 그리고 2회 언제까지 개선하러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마당에 서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라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원인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관청에서는 그냥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도 잘 안 해. 그때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사 엔지니어한테 전화하면 돼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그 조직 안에, 그 다음에 기계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그 안에 폐수 전문 엔지니어가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우리 이런 일 있어 하면 어차피 회사 내부에서는 내부망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폐수 쪽 전문가가 그 매장으로 전화를 하겠죠. 이거 이렇게 조치하자고. 혹시나 지금 생각나서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이런 설명을 교육받을 때 하는데, 혹시 뭐 교육받을 때 너무 막 급하게 받다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볼 땐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좀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조치하면 돼요. 자, 그날을 한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상상을 해볼게요. 불합격 판정 받았어. 본사에서 조치하러 가보잖아요. 그러면 폐수 처리를 꺼놓고서 6개월 동안 작동을 안 시킨 매장도 있어요. 그게 왜 꺼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가동 개시 신고를 할 때는 켜져 있었으니까 가동 개시 신고가 됐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6개월 기간 중에 문제가 있어서 가봤는데 폐수 처리 기계의 스위치를 꺼놨어. 누가 껐는지 아무도 몰라. 몇 개월을 꺼놓고 운영했는지도 잘 몰라. 이런 상황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지금 노터치 세차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중에서도 폐수 처리기 기계 온오프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서 운영하는 분들도 꽤 많을걸요. 그거 켜놓고 운영하셔야 돼요. 스위치 온오프 있어야 브레이크 하나 올리고 옆에 온 버튼 누르면은 장비 켜져요. 근데 바로 우웅 하고 돌아가진 않아요. 거기서 워밍업 했다가 폐수 처리 약품도 넣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우웅 돌아가면서 정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껐다 켰다 왜 이렇게 안 켜지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다른 회사 거는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야. 이게 문제. 근데 어려운 경우의 수가 아니야. 1번 정말 어이없죠. 폐수 처리 걸렸어. 왜? 폐수 처리 기계가 꺼져 있었던 거야. 1번. 이것도 경우의 수예요. 2번. 폐수 처리 약품이 없었어.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지. 다 써갖고. 근데 구석에 있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 2번. 폐수 처리 약품이 있어. 근데도 폐수 처리 기계도 켜져 있어. 근데도 문제가 됐어. 그러면 3번째. 폐수 처리 약이 들어가는 관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폐수 처리 약품 들어가는 관은 좀 얇은 관이거든요. 너무 큰 관은 압력으로 밀어넣기가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적합한 굵기의 폐수 처리 약재 공급 관을 땅속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얇은 건 어떤 게 쌓여서 막히기가 더 쉽겠죠. 근데 폐수 처리 약품이 막히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걸 언제 벌어지냐면, 폐수 처리 약품이 이만한 20리터짜리 20kg짜리 말통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다 빨대를 이렇게 꼽아 놓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쪽쪽쪽쪽 빨아 올라가고, 샴푸도 마찬가지고 프리워시도 마찬가지예요. 말통 뚜껑을 이렇게 해갖고 빨대를 딱 기계에 나오는 빨대를 딱 꼽아 놓으면 자동으로 쪽쪽쪽쪽 빨면서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빨대를 딱 꼽아놓으면 나머지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계실에 먼지가 많은 기계실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데 가보면 그런 데들은 바닥에 막 먼지가 많아서 붕붕붕 날아다니다가 조금씩 말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뭉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벌레도 한두 마리 들어가서 죽고, 이러다가 빨대 쪽 빨리 올라가면 맥혀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배관 자체가 동그랗게 길게 돌아갔기 때문에 약품 자체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가는데.
그리고 압력이 그만큼 딸릴 수도 있어요. 밀어주는 압력이. 그러니까 찔끔찔끔씩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해결법은 압력을, 펌프를 더 높여주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배관이 파리 때문에 막힌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얇은 철사로 뚫어주면 되겠죠. 폐수 처리기 안 켰으면 전원 키면 되겠죠. 폐수 처리 약품이 없으면 약품은 사다 끼면 되는 거죠. 비단 요 4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말고 20가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폐수 처리 뭐 안 돼요 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냥 4가지만 얘기해도 이날을 한번 상상해 보면 당황스러운 거지. 일단은 증상은 이건 거죠. 폐수 처리 검사를 했는데 저희 불합격 받았어요. 이게 증상인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본사에다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왜? 여기는 500개, 600개씩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유사한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 개선, 확인은 심지어 설치, 설비까지 600번 곱하기 한 5원을 했으니까 한 3,000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느낌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소리만 들어도 저게는 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그럼 본사에 빨리 전화해갖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1시간이면 와서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소리 위주로 바짝 붙여갖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상 소리 듣고도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날 당황스러운 날은 왜 당황스러우냐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기계 같은 거는 초보들도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요거 문제 있구나, 아니면 뭐 요거 부러졌구나, 아니면은 뭐 요거가 녹이 났구나, 아니면 뭐 여기가 뭐 붙었구나, 이게 눈으로 봐서 초보들도 한두 달만 해보면 웬만한 것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이제 본사하고 통화하면서 요럴 때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땅속은 일단은 제가 봐도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느껴야 되고, 고친다고 해도 탱크 안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근데 이 끝까지를 다 해봤을 때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경험이,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들이 폐수 처리에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고쳐낼 수 있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만 경험을 갖기에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여기에서 조치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폐수 처리는 또 이후에 아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본사가 못 찾아낸다, 그러면 이제 매장 진짜 고생문 열리는 거예요. 그냥 지옥문 열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벌금 아마 그럴 거예요. 402회차 때 불합격하면 1,000만 원인가 그럴걸요. 뭐 2개월 안에 개선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영업정지. 개선 못하면 벌금 1,000만 원인가 또. 그 다음에는 3차에선 업장 폐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지옥문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또 효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도면 보고 뭐 이렇게 대충 누가 아는 사람이 하지, 이거는 정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땅 다 철거하고 다시 막 건물 내려앉고 막 이러고 막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돈 내고 제대로 하라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거 손 댔다가 박살나는 매장 진짜 전국에 지금도 한 200~300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매번 영상에 돈 내고 정확하게 하라. 그게 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업한 경험이고요. 여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암담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잖아요. 근데 아까 4가지만 얘기했잖아. 이런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넘어요. 그 기계실에서부터 그 탱크까지의 폐수 처리에 관련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왜 폐수 처리 안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경우의 수. 그러면 20가지를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해보면 되겠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뭐냐면 이건 항상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2개, 3개가 중첩됐을 때 현상이 나타나요. 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게요. 아까 그 4개만 갖고 얘기할까? 20가지 다 얘기하면 우리 막 다 머리 아프니까. 파이프가 길게 공사가 돼서 바람이 멀리 돌아가기 때문에 폐수 처리 약품이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관련된 게
세제가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게 문제. 이유는 빨리 공기가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공기 공급 펌프가 용량이 작아진 결과가 된 거예요. 원래는 맞는 용량의 공기 펌프가 들어있는데 길어지면서 얘 용량이 작아진 결과가 된 거지. 그럼 얘를 개선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전국 매장 뭐 600곳 중에 똑같이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 동일한 공기 공급 펌프 용량을 우리도 썼는데 우리만 안 되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왜? 천국이 다 이거 쓰고 있고 심지어 내 것도 똑같은 걸 쓰고 있고 내 것도 지금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차이는 그 에어를 누가 갖다 꼽았냐의 차이인데 그거는 뭐 2년 전이고 1년 전이고 기억도 안 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일부러 길게 뽑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아 이거는 빤듯하게 하면 나중에 짧아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여유롭게 시공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것도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하여튼 땅속에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아마추어한테 맡기지 마라. 건물값보다 더 들어간다 그거 수습하려면. 거기 문제 생기면 땅 파가 부시고 그건 거의 세차장 철거 공사에 가깝다. 기계를 내려야 건물을 부실 수 있고 건물을 부셔야 땅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공사하기 전으로. 완전 전체 철거가 되니까 땅 속은 아마추어한테 절대 맡기지 마라. 어느 날 폐수 처리가 안 돼갖고 벌금을 200만 원을 맞았어. 이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내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어디다 전화를 해야 돼? 어디다 전화할 거예요? 어떤 사고가 터지는지를 설명할게요. 자, 우리 옆집 삼촌이 판넬 건물 좀 지을 줄 알아. 그래서 바닥 공사도 하실 줄 안 돼. 근데 폐수 처리 공사 해보셨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옛날에 몇 번 해봤대. 자, 요런 상황에서 몇 번 해봤다는 거는 PM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공사 과정 중에 하나 있었을 거예요. 거기 심지어 노터치 세차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공장일 수도 있어요. 공장은 보통 필터 방식이 많아요. 에어라는 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지. 해봤다라는 말에 그 옆집 삼촌분이 그 폐수 처리를 어떻게 어깨너머로 해서 묻었어. 그리고 기계실의 배관은 뒷집 설비 공사하시는 일용직이 와서 좀 도와줬어. 건물은 왼쪽에 종합건설사가 판넬 전문 종합건설사가 했어. 기계는 기계회사가 했어. 자, 그래서 구동해서 돌아갔어. 자, 이 구조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만 원 벌금 맞았어. 어디다 전화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봐요. 어디다 전화할 거야? 공무원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기계회사한테 제일 먼저 기계회사에 전화하겠죠. 그럼 기계회사는 답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기계밖에 못하는 회사니까. 우리가 폐수 처리기를 어떻게 했나? 아, 여기 공사는 저쪽 어떤 업체가 했네. 그러면 답변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저기 기계만 납품해서 쪽은 잘 모르는데요. 왜? 귀찮잖아요. 또 왜? 가봐도 잘 모르잖아요. 기계만 하는 애들이 폐수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답변은 이걸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계회사에 딱 전화하면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아, 우리는 사장님 잊으셨나 본데 기계만 납품했어요.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얄궂게 얘기를 해요. 야속하죠. 그럼 사장님은 맞는 말이잖아. 전화 끊었어. 우리 이제 운영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이제 2년 3년 전으로 기억을, 1년 전으로 기억을 되시고, 아, 뒷집 아저씨가 이거를 관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뒷집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 뒷집 아저씨, 여기 폐수 처리가 지금 벌금이 200만 원 나왔어요. 아니 400만 원 나왔어요. 폐수 처리가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 뭐 관이 막혔나? 다음번에 내가 가서 한번 쇠코챙이로 한번 뚫어볼게. 이 정도 얘기하면 양반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거든요. 자, 저기 옆집 삼촌이 탱크 뭐 했잖아요. 그분한테 전화했어. 우리 벌금 업장 폐쇄될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글쎄, 나는 그냥 그때 다른 데서 누가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거 뭐 그냥 간단한 거라고 해서 했지. 뭐 그게 어떻게 정화되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물은 안 새잖아. 이렇게 대답하고 전화가 끊어져요. 자, 이제 폐수 처리 기계회사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폐수 처리 기계회사는 부품 간의 신호와 그 말단을 폐수 처리 기계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폐수 처리 기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 기계실에 있는 폐수 처리 기계 보니까 정상 작동하는데요.
그 다음에 폐수 처리 약품도 잘 빨리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탱크에서 바람 나오는 것도 신호 잘 주고 있는데요. 근데 왜 정화가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끊어져요. 자, 이 네 통화의 전화를 다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 일주일 걸려요. 머리 썩으면서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구글 검색도 AI한테도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보면 뭘까요? 우리 땅속에 지금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고 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4명이 다 모르는데, 그러는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요. 2차 검사가 나왔어. 벌금 1,000만 원 나와. 그리고 개고장이 써 있어. 며칠 안에 하지 않으면 영업 중지시키겠다고.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법을 행하게 돼요. 이거 행하게 되는 불법은 이거 영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매장들이 꽤 많고요. 거기 왜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 안 하냐면, 거기를 민원을 딱 접수하잖아요. 그래갖고 2번만 민원 접수하면 거기서 나오는 불심 검문으로 폐수물을 딱 떠가게 돼요. 걸릴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기본 자체가 안 되게 운영됐고 시스템화가 돼 있는 노터치 세차장이 제가 보기에는 30%는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가는 곳들. 언젠간 우리 이거 클린 운동도 한번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정화도 안 된 계면활성제를 뭐 장사 잘 되는 데는 막 100톤, 200톤씩을 전국에서 방류를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는 하여튼 한 번은 잡아내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야. 지금 이제 할 게 많으니까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자, 이달을 상상해 보란 얘기죠. 깝깝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요, 기계만 납품하는 회사고요, 공사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업체를. 얘네들이 와서 견적 뽑고 계약 별도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계만 수입해서 파는 애들이 있어요. 뭐 만들어 팔든 수입해서 팔든. 이런 데는 폐수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이 회사 자체는. 이런 데들이 아까 그런 문제를 똑같이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전화해보면 우리 폐수 처리 문제 생겼어요. 지금 벌금 200만 원, 업장 폐쇄될 것 같대요. 그러면 요렇게 말한 회사들은 답변이 아까 그거 나와요. 저희는 기계만 납품해서 그거하고는 책임이 없는데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배관하신 분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린 분 뭐 전화해 보세요. 그럼 그분이 아나? 모르지. 그 사람은 기계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을 가는 거지. 이제 멘붕 오는 거지. 수습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불법하는 방법 있죠. 막 탱크에다가 막 수돗물 막 20톤씩 막 밀어 넣고 막 검사 어거지로 받고. 그거 매달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항상 영상 뒤 끝까지 봐야 돼요. 항상.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할까? 그거는 일단은 제일 1번, 기계만 사다가 파는 회사들은 기계 설치까지는 어깨너머로 배워서 또는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폐수 처리나 건설이나 이런 곳까지 경험을 쌓기에는 시간이 5년, 10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지. 근데 이제 사업 시작한 지 3년, 4년 된 회사들은, 5년 된 회사들도 그 땅속 깊이에 대한 하자나 AS나 어떠한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해본 게 제일 오래된 게 3년이야. 이 정도 갖고 그러면 한 10개를 3년 전에 해봤어. 10개의 경험이 이 회사들의 경험의 전부인 거지. 최근의 경험은 경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에 대응이 안 돼.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300~400개 10년 이상 해본 회사들은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디가 문제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소리만 들어도 이 문제인지, 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험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또 우리는 기계만 납품할 거고요. 뭐 도면 나오면 저희가 공사업체 하나 소개할 테니까 그 업체랑 따로 계약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또 거꾸로 이렇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지? 복잡하게. 왜 계약서를 2개나 쓰라고 하지? 복잡하게. 그건 이유가 그건 거죠. 폐수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기계 팔아갖고 번 돈보단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진짜. 사실상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계 파는 거 한 3-4 현장 파는 거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심지어 해결도 못해. 이런 문제에서 회피하는 거죠. 회피라기보다는 경험이 짧으니까. 하지만 요새 이슈 있잖아요. 리베이트는
받지. 그 기계를 공사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라고 해주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단어는 소개라는 단어야. 기계회사가 공사회사를 소개해줬어. 소개 이꼴 뭐라고? 리베이트. 그러면 이 기계만 납품한 회사는 너무 땡큐지. 책임 안 져도 되고 돈은 다 벌고. 그러니까 이런 계약 구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요.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발상의 전환이야. 신기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고가 커지니까 하지 말자. 그거는 큰일 난다. 나중에 멍 때리고 마당 가운데 서서 업장 폐업에 진짜 대책 없는 상황이 온다.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기계는 돌아가고 있다. 땅속은 안 보인다. 막 이런 상황이 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계는 이 리베이트가 문제야. 그거 공사 소개시켜주면 리베이트를 1,500에서 2,000을 받아요, 보통. 그러면 어느 기계업체가 내가 저기 공사업체는 따로 계약하게 소개해줄게요 하잖아요. 그럼 뭐 그 공사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 이렇게 총 공사 금액은 사인을 해갖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2억 5천 중에 2천이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 가는 리베이트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거 2억 3천이 원래 견적서라는 얘기지. 왜 그 공사하는 업체도 자기네 적정 수익을 안 하고 돈을 안 벌으면서 일을 할 리는 없잖아요. 아니 돈을 못 버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이 정도 일을 하면 우리는 이 정도 벌어야 돼. 그게 견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2억 3천은 견적이 들어가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완공을 지으면 우리가 벌만큼 벌은 거야. 이게 견적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원래 거기서 끝나야 돼.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제가 맨날 영상마다 얘기하잖아요. 일을 시켰으면 돈 주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을 시켰으니까 내가 삽질하지 말고 일을 시켰으니까 돈 주고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돈을 제대로 줬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2억 3천만 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입장이 달라. 소개받았잖아. 그리고 이 업계는 그 공사 소개해주면 리베이트가 2천만 원이야. 이거는 정가야. 내가 제 영상 많이 안 봐요. 정가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가야. 그럼 얘는 2억 3천 견적서 플러스 쟤 줘야 되잖아. 기계 파는 애 나 소개시켜줘. 그럼 거기다 2천 플러스. 그럼 2억 5천이 계약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업계 리베이트라는 그러니까 이제 세차장이 비싼 거야. 우리가 대중화를 가려면 이게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돼. 공사는 이렇고요. 기계도 기계 하나 소개시켜주면 리베이트가 1,000만 원이야. 심지어 이런 얘기는 짧게만 할게요. 우리가 저기 어느 매장 가서 회사 있어요. 많아. 어느 매장 가서 이거 장사 잘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브랜드 매장 가면 막 난리도 아니야. 엄청 좋고 장사도 잘 되고 떼돈 벌고요. 막 이래. 왠지 본사 영업사원 같아. 뭐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본사하고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기계 한 대당 리베이트가 1,000만 원이야. 그럼 보통 우리가 기계 2개나 어떤 데 큰 데는 기계 3개까지 하잖아요. 그럼 세차장 해갖고 돈 버는 거 말고 부회 수입이 리베이트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냥 1년에 한 2-3번 생긴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업계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돼. 그래서 리베이트가 없어지려면 판매 가격이 6천만 원 이하면 돼. 그럼 리베이트를 내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계가 원가가 거의 4천만 원 수준이거든. 거기에 세금하고 뭐하고 붙잖아요. 그러면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그 판관비라고 해갖고 기계들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치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출장비도 따고 회사 운영 비용도 다 원가에 들어가거든. 제조 원가가 4천이에요. 인건비까지 해서. 그러면은 6천 이하에서 모든 회사들이 기계를 팔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리베이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리베이트 문화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원가 플러스 퍼센테이지 딱 해갖고 리베이트 없는 가격 그걸 홈페이지에다 공지해 놓고 한 3년 팔자고요. 그러면 아마 이 업계에서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기계 2개에 세차장 공사 보면은 그거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럼 보통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게 기계 2대에 건축공사가 한 3억 5천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갖고 총 5억 정도라고 써 있는데 그게 리베이트 없는 금액의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회사는 수익이 있어. 근데 리베이트를 줘서는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오버돼. 그게 딱 그 금액이에요. 4억 9천인가? 뭐 그래요. 2칸짜리. 자, 요렇게 해놓으면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회사들이 지난번에 영상에서 요거 영상 전 영상으로 가보면 어떤 분의
그 영상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왜 기계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5천만 원이고 어떤 건 6천만 원이고 어떤 건 8천만 원이고 어떤 건 1억이냐. 그래서 제가 경영정책과 뭐 가격정책이라고 했죠. 그 가격정책 중에 하나가 2단계를 건너뛰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 한 5천만 원에 출시를 하고요. 그게 1차 총판으로 넘어가요. 그럼 1차 총판이 7천만 원에 AS 설치를 수주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금액은 7,500? 뭐쯤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가? 근데 심지어 이 총판은 영업을 직접 하지 않아. 전국에 노터치 세차장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갖고 리베이트를 기계 하나당 1,000만 원씩 준다고 해. 그리고 공사 리베이트도 2천만 원을 준다고 해. 요렇게 운영되는 회사들이 있어. 얘네들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럼 기계가 얼마야 돼? 8,500. 그 다음에 공사 견적가 얼마 나와야 돼요? 리베이트 2,000 정도 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경험이 조금 적으니까 우리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니까 기계 2개니까 리베이트 2,000, 기계 하나당 1,000, 2,000, 그 다음에 공사 2,000, 4,000 플러스 하면은 5억 5천, 5억 4천, 5억 4천만 원의 소비자한테 이제 똑같은 제품이 가는 거죠. 맞나? 아니다. 5억 4천이 아니다. 아까 그 총판이 받았잖아. 거기서 2천만 원씩 플러스 됐잖아. 그럼 4천만 원 더 플러스 해야 되잖아. 5억 8천이겠네. 이 집은 5억 8천이겠네. 그러면 똑같은 평수와 250평의 건물하고 기계 2개 넣으면 어느 집은 4억 9천. 공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왜 니네 가격 틀리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것도 괜히 돈 얘기 많이 했네.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 4억 9천이야. 공급가예요. 나중에 이제 계산서 끊을 때는 10% VAT를 별도로 끊어야, 세금 계산서 끊어야 돼. 그러면 아까 그 집은 5억 8천.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야? 9천? 5억 7천, 8천 정도 나올 거야. 리베이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7천. 한 8천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 8천만 원이 뭐냐면, 일단 물량이 적은 회사가 리베이트로 영업을 움직이는 회사와 정가 판매하고 직영 판매하는 회사하고의 리베이트 차이예요. 그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회사는 리베이트를 이거보다 조금 덜 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견적이 조금 더 내려가겠죠.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리베이트를 에 따라서 기계 가격이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큰 회사들은 1억 밑으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거기는 10년, 20년 동안 리베이트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 업계 자체가, 그 판매 라인들이. 그래서 본사가 있고요. 지역 총판이 있고, 도권별로 지역 총판이 있고, 지역 총판 밑에 해당 도시별 영업사원이 있고, 그 영업사원이 판매를 해요. 그럼 이건 3단계잖아. 그럼 천천 리베이트 간다고 생각해봐요. 걔네들은 1억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격이 기계 하나당.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6천만 원 정도가 6천만 원 정도가 기계가 팔아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회사는 리베이트가 1,000만 원만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그러면 그 가격은 판매 가격이 7천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1차 총판만 있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리베이트가 1,000 두 번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6천, 계산도 안 되네. 거기는 이제 8천만 원에 팔겠죠. 그리고 큰 회사들 아마 3차로 거칠 거예요. 생산 공장, 그 다음에 도권별 총판, 그 밑에 도시별 영업사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3단계일 거예요. 그러면 리베이트가 천천이에요. 그러면 3천이에요. 그러면 아까 6천이라 했으니까 거기는 9천 이하, 9천에서 1억 사이일 거예요. 아마. 이게 가격 구조예요. 하여튼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기계를 설비하는 사람하고 폐수를 설비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야 돼. 이게 다른 순간 수습이 안 돼. 원인을 못 찾아. 이유는 영상 중간 부분에. 이해되셨죠? 오늘 영상 너무 길어졌다. 요거 언제 편집하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맨날 기계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죠. 부동산 얘기, 돈 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돈 버는 얘기를 뭐 할 걸 없나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